어이, 기사 양반. 이렇게 느리게 가면 해운대는 내일 가게 생겼네. 버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고삐 풀린 말투로 말을 뱉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산의 도심 풍경이 바쁘게 지나가는 데 비해 관광버스는 확실히 다른 차들보다 한참 뒤처지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죄송합니, 제가 임시로 투어버스를 모는 중이라서요. 운전대를 잡은 백발의 노인은 무릎에 놓인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옆자리에 앉은 손녀처럼 보이는 아이가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여린 염려가 묻어 있었다. 노인은 아이에게 살짝 미소 지어 보이곤 다시 도로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모습을 본 중년 남성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니, 난 노인네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체로 바다 구경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이렇게 운전하다간 투어 스케줄이 죄다 밀린다고요, 기사님. 혹시 길이 낯선 거면 우리가 안내라도 해드릴까요? 그때 버스 뒤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퉁명스럽게 거들었다. 오늘이 관광 마지막 날이라 마음이 급한 건 알지만 이 정도면 너무 느린 거 아냐? 77세라 하셨죠? 나이도 있으신데 힘드시면 그냥 말씀하세. 요즘은 자동 변속기라 편하다지만 그래도 오래 몰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 노인은 답답한 기색을 애써 숨기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안전 운행이 우선이니까요. 해안도로 쪽은 간만차가 심해서 좀 조심해야 합니. 그러자 어떤 젊은 여행객이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지만 다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로 저 연세에 운전해도 괜찮은 건가? 우리 안전은 누가 책임지지? 뒤이어 또 다른 사람이 중얼거렸다. 하필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우리 일정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버스 안은 어색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대부분 여행객은 휴가 분위기를 만끽하려고 들떠 있었으나 운전사가 예상보다 느리게 몰자 묘한 불만들이 점차 커지고 있었다. 노인은 굳은 입술을 다문 채로 운전만 신경 썼다. 그의 옆자리에서 손녀가 조그맣게 말했다. 할아버지, 너무 신경 쓰지 마세. 그냥 할아버지 방식대로 안전하게 가면 돼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다시 한번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그 순간 뒷좌석에서 큰 소리로 투덜거리는 소리가 버스 전체의 분위기를 뒤흔들었다. 누가 이런 분을 기사로 섭외했대. 예약사에 문의 좀 해야겠군. 우리 귀한 시간 버리라고 돈 낸 게 아니란 말이야. 갑작스러운 대놓고 비난의 버스 안 여기저기서 그러게요 하는 맞장구가 들렸다. 노인은 그 말들을 듣고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듯 보였다. 대신 아이만 그의 상처받은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아이는 괜스레 손을 뻗어 노인의 팔뚝을 살짝 잡았다. 할아버지, 너무 마음 쓰지 마세. 아이의 눈동자에는 우린 잘할 거야 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노인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지우가 응원해 주니까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버스 안의 분위기는 이미 어수선해졌고 사람들은 이 늙은 임시 기사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토로하기 시작했다. 대개 이런 관광버스 기사들은 부산 사정을 훤히 아는 베테랑이거나 젊은 기사일 거라 예상했는데 눈에 띄게 연로해 보이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으니 불안감과 의심이 더욱 커진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 불편한 시선은 노인에게 고스란히 쏟아졌다. 죄송한데 호텔 측에서 동행한 안내 직원인 듯한 남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는 나름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어조 속에는 분명한 거리낌이 배어 있었다. 손님들 일정이 많이 빡빡합니. 저희가 해운대 도착 시간을 예측했을 때보다 벌써 30분이나 늦었어요. 기사님 조금만 속도를 내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은 곤란한 듯 후사경을 흘끗 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 근처 해안도로는 오전엔 괜찮아도 오후에 물때가 겹치면 교통체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조금 신중한 편이긴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손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비꼬듯 물었다. 해안도로가 물에 잠길까봐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닷물 튀길까봐 천천히 가는 건지? 사람들이 낄낄 웃었다. 걱정도 참 과하네. 아니, 헌데 기사님 표정 보니까 진짜로 긴장하신 것 같기도 하고. 노인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부드럽게 대답했다. 제가 원래 조심성이 좀 많아서요. 제가 너무 답답해 보이면 죄송합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노인의 팔을 꽉 잡았다. 그리고 어린 목소리가 덧붙였다. 할아버지 예전에 바닷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아실걸요.
그러나 아이의 말은 이내 여행객들의 비웃음에 묻혔다. 바닷가에서 일했다? 뭐, 어촌에서 고기라도 잡으셨나 보네. 아니면 등대지기를 하셨나? 어쨌든 지금은 그냥 느린 기사님이잖아요. 제발 좀 속도라도 내주시길.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이가 안쓰러운 듯 잠시 눈길을 주고는 다시 앞만 바라보며 운전에 집중했다. 버스가 간신히 해운대 인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상 도착 시간보다 거의 1시간이 늦어져 있었다. 손님들은 지친 표정으로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다. 아이고, 오늘 하루 다 망쳤네. 점심시간도 다 놓쳤다고. 호텔 일정도 밀려서 숙소 체크인도 늦어질 텐데 이렇게 살살 굴어서 무슨 운전을 해요? 휴, 사람들은 불만을 거두지 않았다. 안내 직원이야말로 더 조바심이 난 듯 손님들을 달래느라 애를 썼다. 몇몇은 노인에게 아무 말 없이 날선 시선을 주며 내려갔다. 그러나 노인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고 오히려 차에서 내리는 모든 손님이 안전하게 계단을 밟고 내려가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아이가 그런 노인의 모습에 은근히 감동한 듯 웃으려다가 곧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에 기가 죽은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지우야, 할아버지랑 잠깐 식사하고 다시 출발하자. 응, 좋아요. 할아버지 식사도 거르시면 안 돼요. 그들은 버스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가까운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간단하게 국수를 시키고 앉았는데 아이는 혹시 노인이 심란해하지 않을까 싶어 괜히 염려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오늘 손님들이 뭐라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할아버지는 괜찮다. 어차피 이 일이 오래 갈 것도 아니고 잠깐 대타로만 하는 거니까. 노인은 이전에 분명히 해안 관련 일을 했던 사람처럼 젓가락을 들고서도 바깥 하늘을 힐끔거리며 묘하게 바람의 방향과 구름을 주시했다. 그 모습이 묘한 전문성을 풍기긴 했지만 아이는 그저 할아버지가 원래 바다와 관련된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아까 사람들이 말하던 거 들었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셨나? 라고 비웃는 소리. 응, 들었지. 하지만 신경 안 쓴다. 노인은 국수 한 젓가락을 편안한 표정으로 삼켰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부탁을 받아서 온 거야. 그러니 하루 이틀 좀 욕먹어도 괜찮아. 아이의 커다란 눈동자가 반짝였다. 혹시 그 부탁이 뭔지 물어봐도 돼요? 나중에 알려줄게. 아직은 아니야.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국수에 집중했다. 아이는 그저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함께 할아버지의 묘한 확신이 듬직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노인과 아이는 다시 버스에 올라탔다. 오늘은 광안리, 태종대 쪽을 돌아본 뒤 관광객들을 호텔로 돌아오게 하는 스케줄이었다. 여전히 같은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일부는 피곤한 표정으로 창밖만 내다봤다. 그러나 몇몇은 여전히 오늘도 천천히 가는 건 아니겠지라며 노골적인 의심을 표했다. 노인은 묵묵히 출발 준비를 마쳤다. 아이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날씨는 또 괜찮을까 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해안계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관광버스가 해안도로에 접어들자 어떤 승객이 갑자기 휴대폰으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만. 뉴스 보니까. 오늘 남해안에 너울성 파도랑 기상특보가 내려진다는데 부산도 가능성 있다고 하네. 아니, 다행히 지금은 날씨가 잔뜩 흐리기만 하지 파도가 크게 치는 건 아니죠? 글쎄, 여기 기사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가지 않아서 바닷물이 갑자기 들이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차 안이 순식간에 웅성거렸고 노인은 운전대 너머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거친 해안을 한번 훑어보았다. 어젯밤부터 기상예보가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었던지 그는 평소보다 더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그가 마이크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다. 잠깐 안내 말씀드립니 혹시 모르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바로 내려가서 관광하시는 대신 일단 조금 더 높은 지대로 우회해서 풍경을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파도가 생각보다 거세 보이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뒷좌석에서 냉소가 들려왔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느리다 못해 지름길 포기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사님, 우린 바닷가에 오고 싶어서 왔지. 산 꼭대기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여긴 부산이라고요. 파도 조금 오는 건 일상이지.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난 것처럼?
죄송합니. 그래도 날씨가 안 좋아지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노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아이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다. 노인이 왜 이렇게 신중한지 아이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느라 시간 다 잡아먹으면 어쩌죠? 우리 자유시간 없어요? 우리 중엔 저녁 기차 타야 하는 사람도 있는데 투어 업체에 정식으로 클레임 걸어야겠다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다시 터져 나올 즈음 노인은 한층 심각한 표정으로 핸들을 잡았다. 알겠습. 일단 예약하신 일정에 따라 해안도로를 조금 더 가보겠습. 하지만 혹시 사정이 생기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그때 함께 의논하시죠. 버스가 해안절벽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어떤 승객이 휴대폰에서 급히 경보음을 들었다. 이거. 긴급 재난 문자? 부산 인근 해상의 지진 해일 쓰나미 가능성 주의보 발령. 이런 문자가 오는데요. 대뜸 뒤쪽에서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손사래를 쳤다. 설마 쓰나미라니. 우리나라에서 쓰나미가 몇 번이나 나왔다고. 게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거야? 하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보 문자를 받았는지 버스 안이 발칵 뒤집혔다. 진짜야? 지진 해일 주의보라면. 어쩌자는 거야. 우리가 지금 있는 길이 바다랑 꽤 가까운 곳 아니야? 아니, 그래도 쓰나미라니 믿기 힘드네.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더니 입술을 꾹 다물고 잠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그렇게 빨리 닥칠 줄은 몰랐는데. 물때가 겹치면 정말 위험하겠군. 아이도 놀란 얼굴로 노인을 바라봤다. 할아버지. 어쩌면 좋아요. 그 순간 노인이 마이크를 단단히 움켜쥐고 뒤를 돌아봤다. 여러분, 지금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할 것 같습. 높은 지대로 갑시다.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됐으니 당장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뭐라고요? 우린 지금 관광 중인데? 당장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정도일까요? 이미 사방에서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더 이상 부드러운 어투로만 이야기하지 않았다. 주저할 시간 없습. 제가 일단 바로 뒤돌아서 높은 지대로 갈 테니 안전벨트를 꼭 매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잔뜩 힘이 실렸다. 어제와 달리 관광객들은 그 엄중한 눈빛에 눌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허둥지둥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다. 노인은 빠른 동작으로 버스를 유턴시켰다. 어제까지 그를 비웃었던 몇몇 승객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급한 표정으로 창밖 바다를 내다봤다. 하늘은 더 짙어졌고 파도가 점점 거세게 밀려오는 게 보였다. 우와, 벌써 파도 높이가 평소가 아닌데 진짜로 쓰나미가 올 수도 있나 봐. 큰일이네. 나 이거 장난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점차 진정되지 못했고 노인의 빠른 운전 조작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어제까지 느리다 고 외치던 이들이 지금은 모두 조용했다. 노인은 마이크를 붙잡고 한 손으로 능숙하게 기어를 바꾸며 말했다. 여러분 걱정 마세. 예전에 제가 해안에서 근무했었습. 갑작스런 파도나 수위 변동에는 꽤 익숙하고 대처법도 알고 있으니 제 지시에만 따라 주십시오. 그리고는 핸들을 부드럽게 돌리면서도 눈은 끊임없이 바깥 상황을 살폈다. 버스가 언덕으로 오르는 길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자 뒷좌석에서 누군가 작게 물었다. 기사님 예전에 해안에서 근무하셨다니. 혹시 해경 출신이신가요? 아니, 그럴 리가. 그냥 어부였을 수도 있지. 그런데 지금 운전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침착하시네. 노인은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아찔한 커브길에서 정확한 속도로 돌았다. 마치 지형을 훤히 꿰고 있다는 듯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언덕길을 올라갔다. 갑작스럽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승객 중 한 사람이 경악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까지 오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냐? 빨리 더 높은 곳으로 가요. 노인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외쳤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언덕 위 대피소가 있다고 알고 있습. 거기까지 가면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아이도 놀란 듯 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흔들림이 없자 차분히 창밖을 바라봤다. 이미 해수면이 불안하게 출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심상치 않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방송용 헬리콥터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결국 버스는 경사가 제법 있는 도로를 타고 올라가 작은 공원 근처 주차장에 멈춰 섰다. 자동차들 몇 대가 이미 대피하듯 모여 있었고 사람들은 비를 피해 급히 달려가고 있었다. 자, 빨리 내리시고 고지대로 올라가야 합니다. 노인의 지시에 여행객들은 우르르 버스에서 뛰쳐나왔다. 다들 우비도 준비하지 못하고 허둥대며 비를 맞고 있었지만 공포감에 휩싸인 얼굴들이었다. 안내 직원도 이번에는 노인에게 의존하는 태도가 역력했다. 기사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저쪽 공원 뒤쪽에 언덕길을 따라가면 더 높은 지대로 이어집니. 일단 우비 대신 간이비닐이든 뭔가 챙길 수 있는 건 챙기고 어린아이들과 어르신 우선으로 가죠. 서두르되 질서 있게 이동합시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이견 없이 따랐다. 조금 전까지 그를 느리다, 늙었다고 비웃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노인은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부모를 도우며 필요한 물건을 건네주기도 했다. 아이도 할아버지 곁에서 쪼그려 앉아 젊은 어른들을 도와 짐을 옮겼다. 바다는 이미 시커먼 물살이 더 강해졌고 방송국 중계차가 긴급하게 쓰나미가 실제로 부산 해안 일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사람들의 휴대폰에는 계속해서 경고 알림이 울렸다. 다소 높은 지대에 위치한 공원 배수로 옆 쉼터로 모두가 모여들었다.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서로 위태로운 표정으로 바다를 내려다봤다. 그제야 누군가 크게 숨을 내쉬며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기사님이 없었으면 그대로 해안가에 머물렀을 텐데. 그러게 말입니. 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불평만 했는데. 죄송합니다, 기사님. 어제부터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여러 명이 줄줄이 노인에게 사과를 표했다. 노인은 빗속에서 헐떡이던 숨을 고르며 잠시 말을 꺼내지 않고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손녀인 지우가 먼저 그를 대신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할아버지는 옛날에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시는 일을 오래 하셨대요. 그래서 오늘도 위험을 미리 아셨나 봐요. 한 여행객이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설마 진짜 해경이셨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네, 저 예전에 해양경찰 특수구조대에서 근무했습. 그만둔 지가 15년이 넘었지만 늘 바다는 함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잊지 않고 있지요. 그의 말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허름한 옷을 입은 늙은 기사인 줄만 알았던 이가 사실은 수십 년간 바다에서 구조 활동을 한 베테랑이었으니. 그리고 잔소리처럼 들리던 조심하자는 말이 알고 보니 풍부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던 것이다. 어쩐지 오늘 아침에 해안도로 들어설 때부터 불안해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냥 유난 떠는 거라 생각했는데. 죄송합니. 한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였다. 다른 사람들도 쑥스럽다는 듯 비슷한 사과를 건넸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기사님. 아니, 이제 기사님이라고 부르기도 죄송스럽네요. 혹시 성함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지었다. 김성유라고 합니. 그냥 편하게 기사님이라 불러주셔도 돼요. 안내 직원도 작게 탄식을 내뱉었다. 투어 업체에서도 이 정도 배경이 있는 분인 줄 몰랐네요. 임시기사님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편견이 있었고 정말 감사합니. 덕분에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빗줄기가 더 거세지며 공원 건물의 지붕을 요란스레 두드렸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인에게 모여들어 질문을 쏟아냈다. 해경 특수구조 되셨다니 대단하십니. 그럼 큰 현장도 여러 번 겪으셨겠네요? 혹시 이름을 들어본 적 있는 영웅은 아니신지? 정말 어떻게 구조하셨는지 궁금합니. 바닷속이 얼마나 무섭던가요? 노인은 머리를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저 팀원들과 함께 서로 의지하며 일했을 뿐이에요. 크고 작은 사고를 많이 겪어서 바다는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배웠지요. 그가 밖을 잠시 내다봤다.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호텔이나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 잠시만 기다려 봅시다. 비를 피해 다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마른 옷가지를 나눠 입고 안정을 취하던 중이었다. 어떤 젊은 남성이 바다 쪽 뉴스를 시청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큰 쓰나미가 몰려오진 않아서 다행이지만 간만에 파도 높이가 어마어마하네요. 해안가 상점들도 침수 피해가 있을 것 같대요.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리도 아까까지 해변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하네.
사람들은 그제야 한 마음으로 노인에게 감사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우리가 기사님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기사님께서 아니었다면 진짜 위험할 뻔했네요. 그러자 그동안 별다른 말 없이 구석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은 저 어제 기사님께 큰 소리로 투덜거렸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 혹시 괜찮으시다면 그래도 궁금해서 어떻게 해경을 관두시고 관광버스 기사로 계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어 손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제가 해양경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오래됐습. 아내가 좀 오래 병을 앓아서 돌봐야 했거든요. 결국 가족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바다와 함께하는 일은 스스로 희생도 감수해야 하는데 아내에게나 지유에게나 더 이상 미안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장되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다. 한동안은 바다랑 완전히 떨어져 지내다가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실 다시 바다를 보는 게 두려웠습. 그 기억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는 분의 부탁으로 짧게나마 관광버스 기사로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 바다에 대한 감을 가진 사람이라야 해안도로 상황도 잘 볼 수 있을 거라면서요. 아인 지우가 노인을 올려다보며 덧붙였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꼭 필요한 분이라서 오신 거예요. 저도 할아버지를 도우러 같이 온 거고요.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비로소 어제와 오늘 있었던 노인의 행보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 기상 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재난방송은 부산 해안 일대가 큰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저지대 일부 지역에 물이 범람했다고 전했다. 파도와 빗줄기가 약해지자 사람들은 조금씩 건물 밖으로 나가보았다. 노인은 미리 준비해둔 플래시와 호루라기를 챙기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저기, 도로 상황을 봐서 버스로 다시 이동해도 되겠네요. 모두 조심해서 제 뒤를 따라주세요. 함께 있던 안내 직원이 이를 거들었다. 네, 제가 뒤에서 확인하며 이동을 도울 테니 기사님 먼저 길을 봐주십시오. 버스가 세워진 공원 주차장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람들은 침수된 지역을 피하려고 조심스레 발을 떼었다. 여기저기 불어난 물은 대부분 빠지고 있었으나 아직 미끄러울 수 있었다. 노인은 특히 노약자와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버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김성윤 노인이 시동을 걸고 도로 상황을 모니터했다. 다행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 혹시 모르니 제가 안전한 도로만 골라서 돌아가겠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리고 어제까지 노인을 비웃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가 오갔다. 어쩌면 이렇게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지 새삼 깨닫네요. 그러게요, 이분은 우리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우린 뭐라 했더라. 그냥 늙고 느리다고 불평만 했지. 앞으론 정말 조심해야겠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 엄청난 내공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년 여성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 근처로 다가왔다. 기사님, 아니, 김성유 선생님, 저희를 구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 제가 대신 이 버스 안 모두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동안 무례하게 대했던 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쳤다. 비록 20명 남짓한 버스 아니었지만 그들의 박수 소리는 공연장 못지않게 울렸다. 노인은 당황한 듯 웃음을 지으며 핸들을 꺾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겁니 옛날 버릇이지요. 바다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면 일단 사람부터 피해야 한다고 늘 배웠습. 그는 바쁜 눈으로 신호등과 도로를 확인하면서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아인지우가 박수 소리에 얼떨떨해하며 물었다. 할아버지, 기분 좋아요? 그래, 나쁘지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들 무사해서 좋구나. 호텔로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은 노인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모두 그의 앞에서 줄을 서서 차례차례 손을 내밀거나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건강하세. 김성규 기사님. 존경스럽습.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에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노인은 연신 별 말씀을 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안내 직원도 두 손을 모아 정중히 인사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습. 저희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네요. 앞으로는 기사님이 필요하실 때 꼭 다시 연락드리고 싶습. 저희 회사에서 정식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노인은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전 이제 바다 근처 일은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도 오늘은 모두 무사하니 다행입니. 말끝에 살짝 울컥한 기색이 보이자 지우가 그를 조용히 다독였다. 주위 사람들은 그 마음을 느끼고 더욱 그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저녁 무렵 호텔 로비 한편에 노인과 지우 그리고 어제 가장 크게 노인을 타박했던 중년 남성이 마주 앉았다. 남성은 스스로를 박영민이라 소개했고 이틀 전부터 노인에게 온갖 불만을 터뜨렸던 장본인이었다. 박영민은 허리를 약간 숙이며 솔직한 표정을 지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 처음부터 편견에 사로잡혀서 기사님 나이가 많으니 늙고 무능하다고 단정 지어버렸어요. 제가 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그것도 다 옛날 일이 돼서 괜히 과거 명예에 집착하다 보니 누군가가 내 시간과 계획을 방해하는 게 못 견디게 싫었습니다. 노인은 가만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다 그런 때가 있지요. 하지만 오늘 일로 정말 배웠습. 그리고 기사님이 해양 경찰이었다니. 전혀 상상도 못했습. 혹시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몇 살 때부터 바다에 계셨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노인은 박영민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웃음을 보였다. 아유, 뭐 별거 없어요. 청년 시절부터 부산 앞바다와 인연이 깊었을 뿐입니. 해경 특수구조대라는 게 사실 생명이 걸린 현장에 늘 투입되는 일이라 마음의 부담이 컸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을 위해 관두신 거군요. 네. 이제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건 바다보다 가족이었으니까요. 박영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한 공감을 느꼈다. 저도 비슷해요. 저도 한때는 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졌습. 그런데도 늘 바쁘게만 살다 보니 이틀 전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했네요. 노인이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했다. 후회는 누구든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배움을 얻으면 되지요. 오늘처럼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잔잔한 침묵이 흘렀다. 밖은 어느덧 어둠이 깔리고 호텔 로비의 조명만 은은히 빛났다. 아이는 지쳐서 노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깜빡깜빡 졸고 있었다. 정말 감사드립니. 다음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꼭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오늘 저희를 구해주신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하하, 크게 한 일도 아닌데요, 뭘. 박영민은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 오늘 이 일이 제 인생의 큰 깨달음이 됐어요. 앞으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저와 다른 위치에 있는 분들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려고요. 노인은 그의 손을 토닥이며 말했다. 그 마음을 유지하기 쉽진 않을 겁니. 하지만 변하고자 결심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튿날 아침 노인과 지우는 호텔 측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가벼운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다행히 전날의 불길한 날씨는 사라져 있었다. 몇몇 관광객은 이미 체크아웃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떠나는 참이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응, 이젠 임시운전도 끝났으니 돌아가자. 지우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이와 함께 로비에 서 있는데 어제 버스 안에서 노인을 비웃던 사람 몇 명이 일부러 찾아와 정중히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 덕분에 무사히 돌아갑니. 아마 우리 다 같이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 될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아이도 싱긋 웃으며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안내 직원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고맙습니다만 당분간 바닷가에서 일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제가 조금 더 마음 정리가 되면 다시 여러분을 찾아올지도 모르겠네요. 안내 직원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환영입니. 정말이요. 노인이 아이 손을 잡고 호텔 문을 나서는 순간 문득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사님, 아니 김성유 선생님. 뒤돌아보니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지켜본 다른 손님 한 명이 손에 무언가를 쥐고 달려왔다.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제가 손수건을 하나 준비했는데 어제 기사님이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모습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조금 낡아 보였던데 이걸로 새로 바꾸세요. 노인은 그 정성에 놀란 듯 손을 내저었다. 아니, 괜찮습. 그냥 고마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상대는 기어코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이 손수건에 우리 가족이 작은 문구를 적어놨어요. 바다를 지키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요. 받아주세. 노인은 살짝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듯 차분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정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감사의 표시가 오간 뒤 노인과 아이는 천천히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잡았다. 어린 손녀는 차창 너머로 부산의 바다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바다도 무섭지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정말 멋진 일이네요. 노인은 잠시 바다를 향해 시선을 준 후 미소 지었다. 지우야, 기억하렴.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걸 주지만 그만큼 존중과 배려가 필요해. 사람도 마찬가지지. 얼마 뒤 호텔에서 마지막 투어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은 저마다 SNS와 커뮤니티에 오늘 겪은 일을 올리기 시작했다. 늙은 기사님이 우리를 구했다. 해양경찰 출신이라는 걸 몰랐다.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 그 글들을 본 이들은 하나같이 감동의 댓글을 달았다. 나이 많다고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네. 바다 앞에선 나이, 직업, 외모 다 필요 없고 진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듯 이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했나 보네요. 존경스럽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는 마치 일기장처럼 이런 문장을 남겼다. 우리는 누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기 전에 너무 쉽게 판단한다. 오늘 한 노인이 보여준 겸손과 용기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건졌다. 그걸 목격한 순간부터 나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우는 노인의 옆에 앉아 창밖으로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집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수속을 기다리며 아이와 함께 잠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할아버지, 그래도 이번엔 보람 있었죠? 그래,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무사히 일 끝냈으니 다행이지. 지우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는 거죠. 그래야지. 너도 학교 가야 하잖니. 바다를 등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노인은 가슴 한구석이 조금 후련했다. 오래도록 두려움을 느끼던 바다였으나 이번에 사람들을 구해낸 순간 다시 한번 바다와 인간을 향한 소명을 되새겼다. 그러나 이젠 누군가의 영웅이 아닌 평범한 노인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가 짐가방에서 새로 선물 받은 손수건을 꺼내 살짝 바라보았다. 거기에 적힌 작은 문구, 바다를 지키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는 묘하게 미소가 번지며 손수건을 살포시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자, 지우야.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할아버지 옛날 앨범도 보여줄게. 정말요? 해경 때 사진이랑 구조 활동했던 사진 있죠? 몇 장 남아 있을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빨리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분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노인은 아이와 함께 비행기 탑승 게이트 쪽으로 걸어가며 흐릿해지는 공항 안내 방송 소리를 배경으로 마지막 인사를 하듯 중얼거렸다. 고맙다, 지우야. 네가 있어 더 힘을 낼 수 있었어.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돌아갔다. 그러나 이번에 남긴 흔적과 이야기들은 부산 바닷가를 찾았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두고두고 남을 것이었다. 우리는 종종 첫 인상과 편견에 사로잡혀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른 채 서둘러 판단하곤 합니. 여러분은 혹시 주변의 겉보기와 다른 깊은 이야기를 품은 분이 계시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스쳐가는 분들 중에도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가며 경험과 지혜를 쌓은 숨은 영웅이 있을 수 있습.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합니.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의 진가를 늦게나마 깨달았던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미처 몰랐던 당신 곁에 숨은 재능이나 경험을 재발견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통해 겉모습만이 아닌 상대의 진심과 역사를 알아봐야 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지 않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세. 예상치 못했던 감동과 배움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